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장을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지금은 현재 윗골이 음봉이 달리면서 시초가 상승을 반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올라갔는데 왜 삼성전자는 그만큼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호재성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영상을 어제 시청하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 먼저 봐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그려놓은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한 다음에 채널 상단에서 리테스트를 받았고 또 한 번의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처음 리테스트를 했던 구간에서 또 한 번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저는 이걸 찐반등은 아니다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26만원과 27만원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찐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하려면 조금 더 멀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 강한 상승에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오셨던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최근 나왔었던 변동성에 걱정이 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찐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충 봐도 10%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마다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제가 삼성전자 고점이 나왔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는 삼성전자 A파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최근 조정이 워낙 강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30만원 부근까지 열려있다. A파 상승과 C파 상승이 1대1로 나온다면 30만원 중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상승이 나오기까지 충분한 변동성,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외인들이 비싼 돈을 주고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삼성전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사지 말라고 해도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40%가 넘는 조정이 나온 지금 이 윗구간에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올까요?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큰 손세력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게끔 손절 라인을 이탈시키는 하락 이후로 주가의 반등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항 라인에서 주가가 힘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엔비디아 실적에서 메모리 가격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정도로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음봉 캔들이 달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 윗구간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도가 시초가에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상승에 비중을 실어오셨던 주주분들이나 지금 나오는 조정에 걱정이 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5장 다시 한 번 더 신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래꼬리 반등이 나왔을 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비중 조절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눌림목을 공략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B파의 끝단에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서 공략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러한 대응들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관점을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이 또 한 번 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번 상승의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기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조정이 워낙 강력했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트상 저점을 다지는 쌍바닥 구간이나 아니면 외인들이 계속해서 윗구간의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고서 매집을 하는 어센딩 차트가 나오거나 더 나아가서 이평선의 정배열 정도는 나와야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B파 하단 부근에서 C파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기준을 가지고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하듯이 눌림목을 공략하듯이 차트상 중요 위치와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주주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면서 중요 구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거래량과 실시간으로 바뀌는 수급, 메이저 증권사의 움직임,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 확인하기 어렵죠. 지금도 분명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한 만큼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어디서 비중을 조절할 건지, 어디서 눌림목을 공략할 건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눌림목을 공략할 건지,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은 어디서 가져가야 되는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게다가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분명 삼성전자 정말로 큰 변동성을 보여줄 건데 지금 당장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 저는 솔직히 의심이 들어요. 지금 당장 강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의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리스크 있는 베팅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방향성이 하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러한 조정에도 걱정이 드시는 주주분들,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는 주주분들이 과연 객관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호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신호만 받아가도 내가 지금은 매수를 할 때는 아니구나, 지금 매도를 할 때는 아니구나, 흐름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뭐라고 하나요? 확률 싸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차트 분석도 하고 수급도 보고 거래량도 보면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 타점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최대한 고점 부근에서 리스크를 낮춰가고 눌림목 공략 같이 해보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던 결국 기술적 반등은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장 상승률보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히든 종목으로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 하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선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난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
1037-9663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